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80세 만기는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정직하게 또 필요로 하니까 90세 만기, 100세 만기를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동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아주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이렇게 사실인 것 마냥 전문가인 것처럼 자처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진짜 여러분들 재산에 손해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거다.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보험 전문가는 말할 수 없는 일부 보험 유튜버의 황당주장, 보험 만기편이고,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보험 검색해 보면 보험은 반드시 80세 만기로 가라, 90세 만기, 100세 만기 추천하는 설계사들은 자기 수당 욕심내는 나쁜 설계사들이다. 거론보험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요 눈탱이 맞은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은 야, 이 사람들 말이 맞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렇게 흔들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험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본다라면은 단박에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 깊이가 없다, 전문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고 왜 임팩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반론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임평재, 당신은 80세 만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냐? 추천을 안 하냐? 전혀 아닙니다. 80세 만기도 필요하고, 제가 고객님들한테 제안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저는 80세 만기로 가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80세 만기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보험을 가입하신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보험료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80세 만기, 90세 만기 보험료는 차이가 있어요. 80세 만기로 가면 94,000원 정도 나오고, 90세 만기로 가면 11만 2천원 나오고, 100세 만기로 가면 12만 4천원 정도 나옵니다. 80세 만기를 비교했을 때 90세 만기 하면 20% 보험료 더 내시는 거예요. 100세 만기로 가입하시게 되면 30% 정도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는 겁니다. 요점은 80세 만기로 갔을 때의 장점은 뭐다? 저렴하다라는 거죠. 보험료가 저렴하면 유지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왜? 가벼우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중간에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적게 냈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갔을 때는 손실이 적을 겁니다. 장점이 많아요, 80세 만기도. 단점은 뭐냐? 81세 이후에 내가 생존해 있다라면은 그때는 보험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80세 이후의 생존 가능성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고려했을 때 뭐가 좋을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80세 만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보험금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거다, 똥값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임팩트 제 생각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보험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다. 하지만 오래된 보험의 가치는 그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증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2년생 여성이 20세기에
1999년도에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하고 나서 22년이 지났습니다. 이 보험은 돈 내는 기간은 10년이고요. 만기는 70세 만기입니다. 월 보험료는 33,600원 정도 되고 만기 70세 시점에 주계약의 보험료 만기 환급형입니다. 낸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보험 없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1,000만 원이 나오고 자궁, 유방, 난소암 진단 시에 2,000만 원이 나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진단비에 2,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 다 각각 나오는 겁니다. 여성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여성 만성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한 번 수술할 때마다 500만 원씩 나갑니다. 요실금 중년 여성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요실금 수술하면 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요로결석으로 수술해도 5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일반암으로 수술을 했을 때 회당 250만 원,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입원, 다쳐서 아파서 입원했을 때부터 4일째부터 입원비 몇만 원씩 나오고 수술비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고 70세에 생존해 계시면은 400만 원 낸 것 중에서 286만 원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 이 증권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설계사예요. 근데 주변 분들이 이 증권을 갖고 있는 거를 보셨습니다. 야, 이거 똥 됐어. 지금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거 똥값 됐잖아. 이거 빨리 깨고 그냥 떡 사 먹어. 이런 말 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이 보험은 진짜 레전드야. 전설이라고. 너 이 보험 갖고 있는 거 행운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보험은 반드시 유지해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후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고객님은 지금 현재 몇 세가 됐냐? 50세가 됐어요. 가입하신 고객님은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무지하게 만족하고 계세요. 후회를 한다? 뭐 때문에 후회하냐? 더 해둘 걸. 만기 80세짜리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그걸로 할 걸.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짧고 보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제 중년이 되셔갖고서 이분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좀 더 보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컨택이 된 건데 현재 시점에서 50세 된 현재 시점에서 비슷한 수준의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보험료 몇 배를 더 내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은 몇 배를 더 내는 거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하신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신 상태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앞서 보여드린 보험 증권 보셨는데 보험금 1,000만 원, 그때 가입 당시의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의 가치는 달라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기운이 빠지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 때문에 보험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따위가 오래된 보험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때문에, 건강 상태 때문에, 그동안 높아진 손해율 때문에, 또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젊고 건강했을 때 가입했던 오래된 보험의 가치는 지금 와서 놓고 보게 되면 몇 배의 더 큰 가치를 우리한테 제공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나이에, 지금 건강 상태에, 지금 손해율 상에서 예전 거랑 비슷한 수준의 보험을 찾으려면 4배, 5배의 보험료를 감수를 하셔야 된다고요. 보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것도 웃겨요. 100세 가입 후에 80세에 사망하면 살아보지 못한 20년치 보험료는 날린 거다. 무슨 얘기냐? 100세 만기에서 돈 다 내놨는데 80세에 돌아가시면 20년치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꿀 거 간다. 날린 거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약관은 읽어보셨습니까?
약관이 뭔지는 아십니까? 자, 약관을 보잖아요. 100세 만기 가입하고 보험 계약 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보장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돈, 그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가족한테 간단 얘기예요. 남은 돈은. 그 수준이 제가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100세 만기로 갔을 때 12만 8,300원 정도가 나오고, 50년이 경과돼서 이분이 80세가 됐다. 이때 해지 환급금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요때 사망하시잖아요. 300만 원 나가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품은 뭐예요? 무해지 10%예요. 해지 환급금은 원래 주기로 한 해지 환급금의 몇 퍼센트? 10%만 주겠다. 10분의 1만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의 해지 환급금 이거는 이거보다 10배 쌓여져 있다는 얘기고 7년이 지나면 그 원래의 해지 환급금과 책임 준비금은 같아지는 겁니다. 이때 사망하면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누구한테? 가족한테 지급이 되는 거다. 그러면 보세요. 80세 만기로 갔을 때랑 100세 만기로 갔을 때 더 낸 돈은 71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때 시점에 조기에 사망을 하게 되면 3천만 원, 이거의 4배가 넘는 금액이 가족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이게 버려지는 돈입니까? 버려지는 돈 아니잖아요. 반면에 80세 만기로 가입했을 때의 총 원금 낸 돈은 2,260만 원이거든요. 81세, 82세에 나한테 어떤 큰 질병이 닥쳤다.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 버려진 돈이냐? 조기 사망했을 때 낸 돈의 거의 대부분 차액의 4배 이상 되는 돈이 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게 버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81세 이후에 생존할 가능성 같은 건 따져보지도 않고 그때 돼서 사고 닥치면 남는 돈도 없고 보장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버린 겁니까? 진짜 버려진 돈은 이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그냥 대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 번째, 이것도 좀 되게 재밌어요. 자, 의학기술이 발달할 거다. 대부분의 질병이 정복될 거다. 따라서 먼 미래에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 자체가 필요 없을 거다. 이거는 진짜 만화책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얘기는 정복되기 전에는 암진단비는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정복된 이후의 상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암진단비를 제가 5천만 원을 젊었을 때 가입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시점에는 암이 고혈압처럼 약만 먹으면 낫는 병이 돼버렸습니다. 죽지 않는 만성질환이 돼버렸어요. 의사가 부릅니다. 아이고, 암 걸리셨네요. 요거 아침 식후 30분 한 알씩 드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암진단비 5천만 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복이 됐든 안 됐든 그 코드를 받으면 암진단비는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단자금을 빵빵하게 가입을 했는데 의사가 이래요. 3개월 남았습니다. 정리하시죠. 암진단금 5천만 원 나옵니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안 좋잖아요. 근데 고혈압처럼 약만 먹으면 사는 질병이 됐어요. 암진단비 5천만 원 나갑니다. 선물 아닙니까? 예? 안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정복이 안 되면 가족들을 위한 나의 치료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고 정복이 되면 그때 선물이 되는 거다.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어. 요런 거 백신이 개발이 되면 진단 자체가 없을 건데 그때까지만 살라 그래요. 요거 진단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만 살아라. 물론 백신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 질환이 있고 코로나 같이 퇴행성 질환, 암, 뇌, 심혈관 질환은 뭐야? 우리가 오래 살아가지고 혈관 막히는 거고 세포가 돌연변이 일으키고 이런 질병이란 말이에요. 퇴행성 질환인데 백신은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코로나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들었던 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백신은 언제 나왔어요? 2020년 여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백신은
뭐 쉽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 세계가 집중을 하면 1년 안에 백신 나왔잖아요. 근데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역사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인류 역사랑 같았을 거라고. 근데 백신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있죠. 하지만 만들겠습니까? 약은 누가 만듭니까? 제약회사가 만들어요. 제약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한두 알 먹으면 암도 안 걸리고 평생 뇌혈관 질환도 안 걸려요. 그런 약을 만들겠어요? 이 약을 안 만들면 암 걸린 사람, 뇌혈관 질환 걸린 사람들한테 죽을 때까지 평생 약을 팔아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백신이 나온다 뭐 어쩐다 그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진단비가 필요 있네 없네 하는 쥐들이나 가입하지 말라 하십시오. 순진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야 요새는 뭐 유전자 뭐도 있고 줄기세포도 있고 하지 않냐?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보편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보편화가 될까요? 이건 예방적 치료이기 때문에 실손해서 지원도 안 될 것이고 먹으면 안 걸린대. 아니 암에 안 걸린대. 뇌혈관에 안 걸린대. 줄기세포 조작하면 예방적 치료잖아요. 지원이 실손해서도 안 될 거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그러려면은 이거의 약가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야 이게 보편화될 거라고. 이때까지만 사시라고요. 백신 나올 때까지만 성공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80세 만기는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정직하게 또 필요로 하니까 90세 만기, 100세 만기를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동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아주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이렇게 사실인 것 마냥 전문가인 것처럼 자처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진짜 여러분들 재산에 손해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거다. 그러면 당신은 80세 만기 언제 추천하냐? 저 추천을 해요. 보험료 납입 여력이 적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임팩트님 저 보험은 없는데 가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갖고 한 5만 원에 진단비, 수술비, 운전자 실손해서 맞춰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만기 짧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납입 기간 길게 하고. 두 번째, 기회비용을 활용하고자 할 때 아마도 그 정신 제대로 박힌 분들이라면은 이것 때문에 아마도 80세 만기를 추천을 하라 이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80세 만기로 갔을 때와 100세 만기로 갔을 때 보험료는 30% 정도 차이가 나고 예로 든 거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차익을 내가 투자를 한다. 원금이 72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3에서 4% 정도의 수익률만 꾸준히 얻을 수 있다. 그러면 80세 이후에 의료비 통장에 3천만 원, 5천만 원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80세 만기는 그 차익을 활용한다. 기회비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이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물가 상승률 뭐 조기 사망이 어쩌고 뭐 백신이 어쩌고 그런 거는 80세 만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근데 기회비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75세 되신 분, 80세 되신 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돈 걱정 없이 그 연령에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알뜰살뜰하게 그동안에 버신 돈 다 뭐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는데 썼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평범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게 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에 평범하고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나이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살고 싶었었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지. 누구보다 다들 열심히 살았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셨을 것이지만
정말로 시간이 지났을 때 부자가 되신 분들은 많지가 않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돈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은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관점에서 의료비 통장을 난 80세 이후에 갖고 가시겠다 말릴 생각 전혀 없고 응원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가입을 하시고 80세 만기 비교해서 90세나 100세 만기가 보험료를 더 지불하는 게 맞기는 하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아주 쪼들리지 않다라면은 90세, 100세 만기로 갖고 가시는 것도 어떤 수명 연장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틀린 선택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80세 만기는 해도 된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험료 납입 여력이 적을 때 기회비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 바람직하다. 물가 상승률, 조기 사망 어쩌고 하시는 거, 의학기술 발달로 어쩌고 하시는 거, 이거 이분들 전문가 아닙니다. 에? 자, 집 다음에 큰 재산이 보험이거든요. 이 보험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거 좋습니다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한테 없다라면은 현명한 선택 못합니다. 그 안목을 키워드릴 수 있는 임팩트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